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45강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두 가지 주제를 오늘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아간파천 관련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그대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다시피 갑오 을미개혁을 보았고, 이런 갑오 개혁과 을미개혁은 최종적으로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간파천, 즉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을 갖다가 의미하죠. 언제 일어났느냐? 1896년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다시금 조선에서는 친러파가 형성되게 되고, 친러파가 형성이 되게 되고, 또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상당히 또 심화되겠죠.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됩니다. 특히 이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아주 심화되게 됩니다. 자기들도 고종을 보호하고 있으니 자기들도 공짜가 없겠죠,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막대한 이권을 갖다가 빼앗아가게 되고, 이런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이권을 갖다가 빼앗아가다 보니까 그 전에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거의 다 불평등 조약이었죠. 그에 따라서 최혜국 대우에 따라서 러시아가 이렇게 가져가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권을 여러 나라들이 이제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즉 열강들의, 보시면 누구들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 상당히 심화되더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간 것들이 금광채굴권이라든지 금광채굴권, 또한 산림벌채권, 산림벌채권, 그리고 철도부설권, 철도부설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약탈해 갑니다. 금광채굴권, 즉 금과 광산을 갖다가 많이 빼앗아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나라들이 미국, 영국, 일본, 산림벌채권 같은 경우는 러시아, 철도부설권 같은 경우는 일본 등의 이런 나라들의 침탈이 심화되더라. 이처럼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자 계속해서 이렇게 열강의 침탈을 두고 볼 수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주권을 갖다가 확립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다시 궁궐로 돌아와야 되겠다? 고종이 다시금 항공해야 되겠다. 이러한 요구들이 점점 거세게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드디어 이러한 자주권의 확립과 고종의 황궁을 위한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되겠다?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드디어 첫 번째, 바로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드디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언제 수립됐느냐? 1896년도에 수립되게 되는데, 이 독립협회를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서재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독립협회를 갖다가 창립하기 전에 이미 독립신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갖다가 했던 분인데, 이 독립협회는 처음에는 어떤 단체로 출발을 하게 되었냐면 친목단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친목단체.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친목단체였느냐? 우리나라가 자주권을 갖다가 확립해야 되겠다.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의 이러한 이권 침탈이라든지 러시아의 간섭이 많은데, 이 러시아 외에도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대주의, 즉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갖다가 버려야 되겠다, 그러한 분위기가 크죠.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 중국의 사신이, 어느 나라의 사신이,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냐면, 이런 문이 있으면 영업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이 있다고? 영업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영업문. 그러니까 영업문은 해석해보면 환영할 때의 영자고 은혜 은자입니다. 중국 사신이 들어오면 매우 은혜에 감사하고 환영하는 문을 갖다가 통과를 갖다가 해가지고 어디에서 잠을 자게 되냐면 모하관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어디에서 잠을 잔다고? 모하관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모하관. 이름도 보면 상당히 사모할 때 못 잡니다. 이 화는 중국을 의미하죠. 중국을 사모하는, 오늘로 치면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이 자체가 너무 사대적이다. 그래서 이 영업문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리고, 영업문을 갖다가 없애고 무슨 문을 세우자? 독립문을 세우자. 독립문을 세우자. 그리고 모하관을 갖다가 없애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이름만 바꾸자. 그래서 뭘로 바꾸자? 독립회관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독립문이나 독립회관을 갖다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금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주로 관리라든지 그리고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친목 활동을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독립문이라든지 그리고 독립회관 등을 갖다가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였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독립협회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이름은 독립협회가 아니라 정동구락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나중에 독립협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독립문이나 독립회관 등만 건립해가지고는 사주권을 확립하기가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과 같이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백성들에게 올바른 시대상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 이런 백성들, 국민들을 좀 일깨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단체로 이제 변화되게 되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계몽단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무슨 단체로? 계몽단체로 변화되게 된 거죠. 주로 계몽 활동으로는 토론이라든지 그리고 강연회 등을 갖다가 개최하면서 이제 이 국민들을 갖다가 일깨우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활동이 바로 만민공동회라는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민공동회.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연설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군중들을 갖다가 일깨우려 했던 이러한 활동이 되고, 이러한 활동은 실제로 많은 알약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만민공동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갖다가 막자.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막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가 한러은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한러은행을 갖다가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군사교관이라든지 재정고문들 다 철수해라. 러시아의 군사교관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재정고문 등이 러시아의,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재정고문 등이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라? 철수해라.
그리고 또 그 러시아가 부산에 전령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전령도를 갖다가 조차하려고 합니다. 빼앗아 가겠다는 거죠. 이 전령도를 갖다가 조차하려는 요구를 저지하더라. 이러한 성과를 갖다가 거뒀던 거죠, 실제로. 이처럼 드디어 이 만민공동회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독립협회가 성과를 갖다가 거두게 되자 정부에서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 이 정부 관료 중에 약간 진보적이면서도 좀 깨어있는 관료들이 있겠죠. 그런 관료들까지 이제 점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그리고 백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로 공동회를 갖다가 같이 개최를 하게 되는데, 정부 관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개최한 공동회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관민공동회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관민공동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민공동회가 여러 가지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 관민공동회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흔히 6조란 것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 채택되었다? 녹색으로 하나 적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6조란 것이 채택되어, 이 흔히 6조의 주요 내용이 뭐냐? 중요합니다. 입헌 군주제를 갖다가 실시하자. 그리고 재정을 일원화하자. 재정을 갖다가 일원화하자. 그리고 이때 입법기구로 중추원이라는 그 갑오개혁 때 중추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중추원을 갖다가 중추원의 관제를 갖다가 개편해서 무엇을 설립하자? 의회를 갖다가 설립하자는 이러한 활동들을 갖다가 펼치게 되었던 거죠. 말 그대로 의회를 갖다가 설립한다는 것은 입헌군주제를 갖다가 실시하자는 거죠. 고종 입장에서는 썩 내키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헌군주제 자체가, 군주는 존재하겠죠. 왕은 존재하지만은 왕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헌법의 기초에서 말 그대로 왕의 권한 자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와 사회의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던 상황이죠. 또한 이런 만민공동회 등의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누가 돌아오시게 되냐면, 고종이 아간 파천이 있은 이후에 1년 만에 고종이 드디어 황궁을 하게 됩니다. 고종이 황궁을 하게 됩니다. 1년 만에. 근데 어디로 돌아오셨냐면 오늘날의 덕수궁, 과거에는 병웅궁이라는 곳으로, 병복궁으로 황궁을 하지 않고 병웅궁으로 황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궁이 러시아 공사관과 가장 가까웠다 합니다. 이때. 어쨌든 이때 보시면 이때 독립협회 많은 일을 활동하는데, 독립협회가 내세웠던 3대 사상이 있습니다. 독립협회가 내세웠던 대표적인 3대 사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주국권, 또 한 가지가 자유민권, 또 한 가지가 자강개혁. 이러한 3대 사상을 내세우게 되는데, 자주국권은 이러한 위기 속에 중립 외교를 통해서 자주국권을 갖다가 찾으려 하고, 자유민권, 참정권을 갖다가 보장해서 자유민권을 실천하려 합니다. 또한 자강개혁은 입헌 군주제를 갖다가 통해서 이러한 개혁을 실시를 하려 하는 이런 3대 사상을 내세우면서 점차 이 독립협회의 세력이 상당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커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자 바로
이러한 독립협회가 급격하게 세력을 성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기존 세력들, 즉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의 모함을 받아서 끝내 이 독립협회는 해체되고 맙니다. 즉 세 번째 독립협회의 해체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즉 일반적으로 보수 세력의 모함을 받아서 끝내 해체되고 맙니다. 구체적으로는 익명서 사건이라 하여, 익명 그대로 말 그대로 누가 보내지 모르는지 못한 편지가 고종에게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독립협회가 무엇을 실시하려 한다,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런 편지가 익명으로 고종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에 고종이 했겠죠. 왜? 공화정은 왕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함을 받아가지고 언제 해체되게 되냐면 1898년에 해체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갖다가 드리자면, 대표적인 정치 시스템으로는 전제 군주제가 있을 것이고, 전제 군주제가 있고, 또 대표적인 정치 시스템으로는 입헌군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입헌군주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게,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게 공화정이죠. 그런데 이때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정치 시스템은 입헌군주제, 이거를 갖다가 주장하죠. 그런데 보수 세력들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갖다가 실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모함을 하게 되고, 이에 안 그래도 조금 찝찝함을 가지고 있었던 고종이 바로 보시면은 한국협회라든지 협회입니다. 협회와 군대 등을 갖다가 끝내 동원해 가지고 해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끝내 독립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해산되게 되더라. 그래서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보다시피 독립협회의 그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보수 세력의 모함으로 인해서, 즉 이거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모함을 받아서 해산이 되게 되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뭘 보겠느냐, 대한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주제, 대한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누가 다시 돌아오셨다고 했죠? 바로 이 고종이 드디어 황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황궁을 할 때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독립협회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겠죠. 그에 따라서 이때 조건 중에 하나가, 돌아오신다면 왕의 권한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황제권을 만들자, 이러한 제안 등을 했던 거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 하여 대한제국, 이런 나라가 설립된 겁니다. 대한제국이 존재했던 시기는 1897년부터 1800이 아니죠. 1800이 아니라 1910년까지 일제강점기 전까지가 되겠죠. 보시면은 이 독립협회가 98년에 해산되었죠.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대한제국이 먼저 수립이 된 겁니다. 이때 대한제국은 연호를 만들죠. 우리만의 독립적인 연호, 무엇을 만드느냐, 광무라는 연호를 갖다가 사용하고, 이때 국호를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 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개혁을 추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개혁이 연호를 따서 무슨 개혁? 강무개혁이 추진이 되게 되고, 이 강무개혁의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원칙은 뭐냐? 구본 신참. 해석을 하자면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것을 참고하겠다. 그러면 이 옛것은 무엇이냐? 구본에 해당되는 것은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것은 옛날 그대로, 즉 왕이 다스리는 그 체제로 그대로 두고, 신참, 새로운 것은 참고하겠다. 그리고 뭐 경제라든지 군사적인 시설면에 있어서는 새 것을 참고하겠다. 이러한 원칙 하에 드디어 개혁이 실시가 되죠. 즉, 이 구본신참은 다른 말로 동도서기, 동쪽의 근본 정신은 동쪽 것, 즉 동양의 것을 따르고 기술은 서양의 것을 따르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무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강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으로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일단은 전제 황제권을 강화한다. 계속해서 황제권을 갖다 강화한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전제 황제권을 강화. 어떻게 보면 근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역행하는,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한 가지,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제정하여 뭐 헌법과 같은 그러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무제한의 황제권을 갖다가 부여하더라. 황제권을 갖다가 강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이 대한국 국제는 1899년도에 선포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이 경제는 조금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강무개혁할 때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인데, 양전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죠. 양전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이 양전사업은 뭐냐? 토지청량사업입니다. 토지청량사업. 말 그대로 세금을 갖다가 올바로 거두기 위해서 올바르게 토지를 청량하기 위한 조치로 양전사업을 갖다가 실시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계란 것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지계를 갖다가 발급을 하게 되더라. 이 지계는 뭐냐? 뭐 어떻게 보면 그 토지의 소유 증명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나라를 부강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상공업을 갖다가 진흥시킵니다. 상공업을 갖다가 진흥을 시키고, 이때 식산흥업이라 해가지고 식산흥업, 말을 갖다 해석하면 산업을 갖다가 심고 산업이 흥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군사적으로는 원수부란 것을 설치합니다. 원수부를 갖다가 설치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모든 그 군사권을 황제가 모두 장악하는 겁니다. 뭐 육해, 공군,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원수가 돼가지고 이런 원수부에서 모든 권력을 통치하는 겁니다. 역시 황제권 강화와 연관성이 있겠죠. 아울러서 또한 무관학교도 설치를 합니다. 무관학교도 설치를 하더라. 그리고 이때 교육으로도 개혁을 실시해서 국비 유학생 등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유학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기술 교육을 시키기 위한 실업학교와 같은 이런 학교들도 설치를 하더라. 이러한 것들이 강무개혁의 주요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 또한 그러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끝내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상당히 미비하더라.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출문제. 밑줄근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산명령을 철회하고 탄압을 중지하라. 정부가 우리 협회에 해산명령을 내리고 보부상까지, 아까 전에 한국협회라고 설명을 들었죠. 그 한국협회가 뭐냐면 이 보부성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한국협회. 한국협회를 이용하여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협회는 독립협회가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해산명령을 철회와 탄압 중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민회라는 단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민회. 다음,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한자강회라는 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거. 다음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지지했다. 이것도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안회라는 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 이거 했었죠, 그죠? 이게 바로 독립협회와 연관성이 있겠더라. 다음 밑에 보시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국채보상기성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채보상기성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벌였던 운동이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조서가 반포된 이후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여러 신하와 온 백성이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려 한 목소리로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높이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여러 번 상했지만 끝내 거절할 수 없어 백악산 남쪽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대한제국을 갖다가 의미하게 했죠. 그리고 이 대한제국 때 실시된 개혁이 바로 당무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서가 반포된 이유, 즉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정책을 찾으라는 것이 되겠죠. 신식 군대인 벨기군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1880년대 추진된 정책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1881년에 벨기군이 창설이 됩니다. 청에 영신사로 김윤식이 파견했다. 역시 이것도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1880년대 추진된 정책인데 역시 1881년이 되고,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하여 원수부를 설치했다. 강무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거죠.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나서 강무개혁이 추진되었다고 했죠. 그 강무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번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다음, 서양식 근대교육인 육경공원이 설립되었다. 참고로 원수부는 연도로는 1899년이 되겠습니다. 서양식 근대교육인 육경공원이 설립되었다. 이건 1886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개화정책 국립기무함은 이것도 1880년대 초에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역시 이거는 언제 1880년대 추진된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다시피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는 독립협회, 하나는 대한제국.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